생성형 AI로 수려한 이미지 만들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용하는 것은 달리보다는 나노바나나를 더 많이 이용했는데요. 달리에서도 사용한 동일한 그 프롬프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달리로 그려보시거나 나노바나나에서 다시 이미지를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양한 그래픽을 만드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고 또 요즘 정말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프롬프트 디자인 그리고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목표가 이런 실패율은 적고 비용도 적고 퀄리티는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미지에 대해서 비용이나 시간, 퀄리티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설명할 텐데요. 정말 압도적인 이제 비용의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 스튜디오 소품에 대한 촬영에 할 때 수백만 원 들었던 비용이 정말 몇십 원 정도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 꼬박해서 뭔가를 작업했었다면 그런 작업이 몇 분 내에 완성되는 것. 그 다음에 퀄리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명령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굉장히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전문가급의 고퀄리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조명이라든가 구도,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 구도, 스타일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이미지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 내용의 이미지라든가 이것들은 제가 프롬프트도 간단하게 언급했으니 여러분이 활용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패들렛으로도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초보자가 이제 이미지 생성할 때 굉장히 쉬운 거 있어요. 한 번에 나는 완벽한 결과가 만들어진다. 네, 인공지능이더라도 한 번에 완벽한 이미지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두루뭉술하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구체적으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조명과 구도에 대한 거, 그리고 구도, 시선, 매체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언급을 하셔야 되고요. AI 툴마다 달라요. 그래서 생성하고 합성, 후보정하는 파이프라인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해요. 그 다음에 처음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면 첫 번째, 스타일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한동안 지브리 스타일 유행을 많이 했죠. 지금도 제 카톡에 수천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수천 명 중에 절반은 지브리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으로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지브리 톤이라든가 사이버펑크, 미니멀리즘, 정말 미니멀하게 인형 타입으로 또는 얼굴만 강조하거나 또는 몸을 굉장히 작게 미니멈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타입들이 있고, 구도도 탑뷰, 로우 앵글, 클로즈업. 여러분이 이제 구도에 대한 것도 많이 공부를 하실 거고요. 매체에 대해서도 사진이나 3D 렌더링이나 수채화나 유화 또는 많은 것들을 다, 그래서 주제도 다양하게, 환경도 어디에서 다양하게, 환경에 대해서는 뭐 배경이라든가 조명, 시간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고려된, 그래서 스타일 더하기 구도 더하기 매체 더하기 주제 환경을 이렇게 달아놨던 이유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면 여러분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구도에 대한 걸 우리가 살펴보면 프론트 뷰가 있고요. 탑 뷰, 하이 앵글, 로우 앵글, 클로즈업, 그 다음에 또 POV 그 부분, 그리고 미니엄샷. 그래서 우리가 프론트 뷰라고 하면 정면이요. 정면 시점. 인물이 또는 제품이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신뢰감 가질 수 있고요. 탑뷰는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따가 배치나 내용들을 보실 때 구성이나 이것들이 파악이 되실 거고, 하이 앵글, 그 다음에 로우 앵글, 위에서 아래로 또는 작게 이제 하고, 또 로우 앵글은 아래서 위로 웅장하게 또 받쳐준다거나 근접 촬영하는 클로즈업. 그리고 POV 같은 경우에는 1인칭 시점이요.
관객에게 정말 현장감 있는 몰입감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디엄샷, 상반신 위주의 인물과 배경의 균형을 맞는 안정적인 구도입니다. 그래서 구도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 또 매크로샷이라고 해서 초근접, 정말 아주 미세한 디테일 질감도 포착되는 거죠. 그리고 롱샷, 원거리 촬영이에요. 그리고 와이드샷은 넓게 인물보다 이런 공간 같은, 지금 여기 아래 와이드샷 지금 제가 샘플 만들어 놨죠. 그리고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아주 디테일하게 바라보는 거고요. 미디엄 클로즈업, 미디엄 롱샷, 그리고 스플릿 스크린이라고 해서 화면을 분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에 대한 것, 저도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던 전공 때에도 이런 그림 그리면서 스케치할 때 이런 거리감 느끼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지도 배울 때는 축척이라고 하는 것도 해봤을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구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롬프트에 대한 걸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만들까? 과거에는 격을 만들고 또는 뭐뭐 해줘 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 많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정말 극사실적인 이런 그 패브릭의 텍스처, 이런 하나하나 털 같은 느낌 있죠. 네. 그리고 골든아워 도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도시에 보면 도시의 이제 전체 햇빛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타일, 구도, 매체, 주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 카메라 세팅. 근데 카메라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 배우시기는 어려워서 제가 샘플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한 80페이지 정도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느낌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나선 여러분이 직접 나는 어떤 거 따라해 볼래? 라고 하면서 프롬프트에 대한 예시, 아주 간략하지만 내용을 더 참고해서 작업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상상하던 모든 것들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수익화할 수 있는 거면, 그러면 내가 이미지에 대한 걸 만들면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요, AI가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이 10% 리터치를 하시면 결과물이 90점이, 그리고 10점은 여러분이 리터치를 해서 하면 퀄리티가 완성이 돼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쇼츠나 테마 이제 만들 때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고, AI 영상에 대해서 하실 때에도 이런 협찬이나 광고하고 연계될 수 있고, 또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갖고 뭔가를 만들어내시면 이런 수익화를 가질 수가 있죠. 자, 이제부터는 제가 그림에 대한 거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에게도 제가 웹에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게끔, 확대 그림으로도 보시니까 공부하시다가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프롬프트를.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 안개 낀 숲길을 걷는 소녀와 작은 고양이, 따뜻한 파스텔 색조, 수채화 질감, 부드러운 역광, 뒤에서 이제 그 빛이 오는, 나뭇잎이 햇살을 투과하고 빛나는 장면, 여기 빛이 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장면은 50mm 렌즈 느낌이라고 해서 이렇게 촬영 렌즈에 대한 것도 넣었고요. 얕은 심도, 그리고 이미지 내 모든 텍스트는 한국어로 표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까지 썼는데 뭐뭐 해줘 라고 끝냈겠죠. 그래서 이게 AI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저 이거 똑같이 하신다고 해서 저랑 똑같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유사한 스타일의 이미지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스타일, 구도, 매체, 주제, 환경, 카메라,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스타일이다, 제가 하나씩 스타일에 대한 거를 쭉 만들어 놓은 걸로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를 바닷가 마을이나 오래된 시계탑, 또는 색감을 청량한 여름, 이렇게 바꾸시면 달라요. 그 다음에 마녀 배달부 키키,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굉장히 다른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자, 픽사 스타일이에요. 픽사 스타일은 이제 선명한 색감이죠. 밝은 광택,
뭔가 이제 광나죠. 네, 광택감. 그리고 한글로 표시되라고 시켰고요. 웃는 로봇. 네, 그 다음에 뭐 생동감 넘치는 그런 표정. 그래서 이걸 일일이 한 번씩 다 잡아봤어요. 여러분도 어떤 이제 구조를 갖는 건지, 그리고 제가 사용한 단어라든가 좀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디자인 브랜드 회사 두 곳에서 인형을 만드는 디즈니 하청 인형 같은 거를 만드는 본사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또 행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이제 브랜드의 글로벌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에서도 이런 기업 이미지 디자인 이런 걸 수업하면서 예시 들었던 거를 더 여러분한테는 재밌는 모든 것을, 많은 기능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사이버 펑크 스타일. 우리 AI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요 파란 느낌의 보라색과 함께 이런 느낌, 사이버틱, 그리고 이걸 사이버 펑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컬러를. 그리고 이 컬러에서 비오는 밤 네온 사인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아스팔트가 젖었다고 썼죠. 그죠? 반사, 빛 반사. 그리고 레인코트. 이제 투명 레인코트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자욱한 안개. 그다음에 시네마틱, 영화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미술 시간에 배웠던 이런 구도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여기가 구도. 그래서 이미지 내 텍스트는 한국어로 표현하라고 하면서 이걸 바꿨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 이 아래 제가 제공한 프롬프트 자료로 보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이미지 구경하는 시간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빈티지 필름입니다. 그래서 빈티지라고 하는 느낌은 약간 빛바람이 여기 있어야겠죠. 그리고 테두리 필름 같은 느낌. 그리고 70년대 스트리트, 길거리. 그러니까 AI가 다 그려준 거예요. 100% AI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그리고 빛이 약간 이런 그 번짐 같은 빛바람, 이런 느낌을 나라고, 코닥 포트, 코닥 옛날 필름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앤디 워홀이라고 해서 미술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 스타일도 팝아트라고 하는 거죠. 오바트, 팝아트 이런 것들 배우셨을 텐데, 팝아트 스타일. 그래서 앤디 워홀 스타일로 이제 그려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뭔가 정리된 느낌에 대해서 우리 표현하고 싶어서 흰색 책상 위에 심플한 작업 공간에 노트북 하나, 화분. 그래서 요 이미지 말고 다음 이미지도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데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 이런 다양한 느낌의 미니멀리즘 스타일, 그리고 바로크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미술 시간이 들어보셨죠? 바로크 미술 스타일입니다. 여기에 카라바조 우리 한국어로 사용하게 했지만, 그런 그 조명 기법의 정물화 구성, 그래서 어둠 속에서 약간 빛을 받은 와인병, 그리고 포도, 부드러운 실크천, 이런 느낌을 다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해당 느낌에 대해서 이런 명화처럼 그려지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런 거친 캔버스 느낌 제시를 한 거고, 아르누보 스타일입니다. 미술 시간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르누보는 꽃과 이런 아름다운 곡선, 이것들을 이용한 고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꽃이나 뭐든지 화려하고 패턴화 시켰던, 그래서 우아한 그런 꽃과 모티브, 나비와 덩굴 장미 이런 것들을 모티브해서 글이라고 해서 나타난 거고, 저도 글이라고 해놓고는 상상 이상의 이미지들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교환 만들 때 이미지 생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80개 정도. 그리고 숲속의 작은 집이에요. 수채화 느낌을 했고요. 이런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하루 그러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많이 그렸었거든요. 그리고 아이패드나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것도 많죠. 그래서 물감 번지는 효과 롱샷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재밌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해서 추상적인 우리 이런 그 기하학 도형이나 현대 미술 공간을 담은, 그러니까 우리 전시회장 가면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느낌 있죠. 네, 그것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이런 프롬프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예시를 하려고 AI 도움받아서 생성도 많이 했지만, 저도 평상시 이런 구도에 대한 걸 많이 이제 미술 수업을 하다 보니 요 내용들을 정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나 3D 스타일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론트 뷰, 제가 청아 뷰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광고 보다가 생각난 이미지였어요. 화장품에 대한 거. 그래서 크림, 에센스, 토너 이런 여러 가지의, 여러분이 이거를 정면샷 말고 측면이나 45도 이런 샷으로 따로 바꿔서 사용해 보셔도 돼요. 그리고 탑뷰, 네,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구도를 갖고 노트북이라든가 커피, 이런 노트펜, 네. 그래서 텍스트는 한국어로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나타났지만,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한 거를 갖고 위에서 아래로 내비쳐지는, 네, 우리가 책상 사진 찍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이앵글이에요. 이것도 AI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어디 촬영한 이미지가 아니라 높은 곳에서 도시의 한복판을 내려다본, 네, 그래서 미니어처 같은 와이드 앵글 건축 구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삼성역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그거 생각하다가 네, 한번 하이앵글 샷이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이런 패턴의 정말 사실적인 느낌 같죠. 네, 그래서 많은 사진을 가고 추정해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네, 자동차 방향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잘 그려졌나. 전부 다 네, 전진 방향이죠. 이쪽은 가는 방향. 네, 이게 굉장히 좀 다르다는. 자, 이게 로우 앵글 샷입니다. 네, 로우 앵글 서울 수호자. 그래서 로우 앵글인데, 제가 도시 이제 스카이에 역광, 뒤에 이제 배경, 그리고 약간의 이런 한글 깨짐 현상은 아직도 발생합니다. 네, 나노바나나가 그렸고요. 한글 깨짐 현상, 강남 물잠겨서 했던 거라든가 많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내기도 해서 이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의, 네, 사진을, 도시 스카이라인을 갖고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로즈업 샷, 네, 눈물을 굉장히 리얼하죠. 네, 극사실주의 초상화 스타일의 한 인물 사진에 대한 거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구도에 대한 거라든가 극사실적인, 그래서 여기 주름 느낌이나 눈물 자국 같은 실질적인 느낌 같은 거 있죠. 네, 너무나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 프롬프트예요. 네, 그리고 기대 이상의 이미지들이 지금 나노바나나에서 너무 그림을 잘 그려서, 제가 달리도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다가 이미지 전부는 이게 나노바나나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런 샷인데요. 뭔가 이미지가 인공적이죠. 인공지능. 그래서 POV 샷 이래서 1인칭 시점의, 네, 카메라 샷이에요.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1인칭 시점에서 바라본 카페 풍경, 손에 들고 있는 따뜻한 커피잔, 네, 그리고 창가 테이블 너머로 보이는 거리 풍경, 이런 것들을 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 써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뭐 크게 뭐 한 거 없이, 그리고 와이파이 이런 것들 다 붙어 있는, 그러니까 정말 AI가 학습을 많이 한 거죠. 엄청난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그렸습니다. 이게 POV 샷. 자, 이게 미디엄 샷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패션 룩북 스타일로 지정을 했는데 자주 사용하는 멘트 정도고요. 패션 룩북이라고 해서 보여지는 거 그대로. 네, 그래서 한 소녀에 대해서 사진처럼, 네, 배경과 인물에 대한 구도, 부드러운 자연광, 그리고 여러분이 해당하는 내용들. 길거리 샷이죠. 매크로 샷입니다.
매크로샷의 꽃잎의 물방울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물방울이 더 확장해서 보여지는 그 식물의 섬유 조직이라고 하죠. 네, 완전히 피사체에 네, 심도 있는, 그래서 부드러운 아침 생명력 있는 이런 그 풍경 만들었고, 또 인물 롱샷입니다. 제가 이제 태백산 갈 계획을 다음 주에 가졌거든요. 2월달 첫 주에. 그래서 웅장한 산맥이나 구름을 펼쳐진 자연광경에 서 있는 등산객 실루엣인데, 진짜 등산객이 태극기 마크까지 언뜻 보이는, 네, 정말 잘 그리죠. AI가 다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내에 이런 한국어 표시 하는 것까지 표현했더니, 네, 태극기의 이미지 같은 느낌을 담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자, 어딘지 느낌적으로 이제 아실 거예요. 그쵸? 와이드샷이에요. 와이드샷. 관광 렌즈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카메라까지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렌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네, 여기 한강까지 갖다 놓는, 네, 햇빛도 뒤에 역광. 그래서 분위기적으로 그러니까 시네마틱하게 2.35 대 1. 그러니까 우리가 1.168이라고 하는 그런 그 비율 있죠. 완전 비율. 그래서 이런 느낌처럼 인사동 계열 앞에 뭔가 느낌적인 그런 것들, 경복궁? 네, 이런 느낌을 갖는 이미지를 생성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디엄 클로즈업. 그래서 어깨 정도의, 그리고 그런 가슴이 어깨 머리 닿는 이런 타입의 부드러운,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생성을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번 수업 자료 만들면서 나노바나나랑 그 다음에 이미지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했는데, 정말 사진 정도의 느낌을, 그리고 이 느낌을 만들어낸 이미지를 바로 영상화 시키는 것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젠스파크에서도 내용을 많이 다뤘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흐림 현상이나 내용까지도 전부 표현을 해주는 때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낌이, 야,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그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구도나 내용들을 지시할 수 있으나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걸 체감했거든요. 그리고 이 미디엄 롱샷입니다. 전체 신체에 대한 느낌, 그리고 패션 사진 스타일이라고 지정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런 타입이고요. 도시와 자연, 낮과 밤, 요 자연의 아침, 제가 여기도 글씨를 다 표현해서 비교를 하려고 도시의 밤, 자연의 아침, 네, 이런 느낌을 대비되는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이것을 스플릿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도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할해서 대칭적인 배치를 가지고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표현한 거니, 이 앞은 지나가는 것, 이 앞은 다가오는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자, 그리고 포토리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사진의 포토리얼리즘이란 패션 모델의 이제 초상화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DSLR이라고 하는 카메라로 촬영하고, DSLR에서 8K 고해상도예요. 그리고 로우 레벨이라고 하는 그 사진 느낌을 줬는데, 요 느낌 자체가 이제 그 머릿결 하나하나, 지금 가닥도 보이실 거예요. 한 줄 하나하나, 한 가닥 한 가닥이라고 하는 느낌이 다 살아있는, 정말 포토 리얼리스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빛의 반사나 이런 조명을 정밀하게 표현이 됐고요. 3D 렌더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렌더링이라고 하는 표현 보면, 제가 이제 뭔가 미래형 제품 같은 것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 스피커 뭐 이런 거 생각하다가 화면으로, 그래서 4D 스타일, 입체의 느낌을 조금 갖고 있는 금속이나 투명 유리 재질, 이 유리 재질로 보여지게, 그래서 약간 글씨에 약간씩, 우리 한글이 완전 100% 다 잘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살짝 차이는 있으나 정말 깔끔하게 잘 그려진 이미지였습니다. 수채화 느낌이죠. 근데 이제 종이 질감도 조금 살렸어야 됐는데 제가 그냥 수채화 아트 스타일, 물의 투명함 이런 것들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단어를 다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핸드 드로잉에 대한 느낌, 그리고 붓에 대한 터치나 얼룩 이런 것들까지도 했더니 진짜 얼룩이나 이런 느낌 있죠. 물이 충분히 더 느껴져서 있는 이런 붓터치에 대한 것도 다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유화입니다. 네, 막 예술혼, 저는 완전 감동이었어요. 네, 글이라고 해놓고 유화 스타일. 그래서 거친 파도같이 있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받아주진 않았지만 방고 스타일의 이미지가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쿨톤이나 이런 느낌 같은 거. 근데 제가 여기에 표현되는 거는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잘 만들어진 이미지를 갖고 와서 보여드린 거고 정말 엄청난 이미지들을 많이 그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작품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하면서 우리가 서로 구경할 수 있는, 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만드시라고 패들렛도 링크를 걸어드렸지만, 네, 서로 그리신 다음에 자랑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예시한 그림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나는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릴 건데 어떻게 이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공부해 보실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이걸 웜톤인데 쿨톤으로 해줘, 또는 이게 바다 배경인데 산 배경으로 바꿔줘 라고 하시면서도 네, 많은 이미지를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필 드로잉입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올 줄 몰랐는데요. 흑백 스케치를 요청을 한 거였고요. 연필선의 질감이나 핸드 드로잉에 대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이 텍스처에 이런 그 모노크롬? 네, 이 메시지 같은 경우도 저도 이런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었어요. 연필로. 네, 색을 하기 전에 수채화하고 유화를 그렸었는데요. 처음에 데생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했거든요. 연필로 이 정도 그리려면 선 연습도 정말 많이 해서 느끼는데 요런 그 미적인 부분까지도 정말 잘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북 배경이나 연필 자극 이런 것들을 해달라라고 했던 거고요. 창의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벡터 아트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벡터 아트라고 하면 보통 일러스트레이션 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런 창의적인 도시 서울, 그래서 벡터 아트 페스티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플랫 디자인의 일러스트레이터 이제 디자인, 그리고 한국적인 미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을 때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런 픽셀 아트, 그래서 이미지 중에서도 해상도나 이런 걸 제한 걸어서 게임 이미지 이거를 그리려면 엄청 이제 도트 이미지라서 컬러나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주 쉽게 디자인을 해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그래픽 과정 이제 수업할 때도 이런 디자인에서 2D 그래픽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 미니미라고 불리는 저 캐릭터들은 점 찍듯이 이제 그려져야 되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고전 게임의 느낌을 나타내게 했었는데 너무나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미지 같은 것도 쉽게 디자인해서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콜라주까지 보고 또 잠시 멈췄다가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라주 기법은 우리가 이런 이미지에 대한 사진을 덕지덕지 이제 콜라주니까 모아서 찢어서 붙이고 또는 오려서 붙이고 사진도 이어 붙이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다양한 재질의 종이와 사진이라고 했는데 텍스트도 오려 붙였다고 했더니 너무나 정말 디테일한, 네, 잡지 느낌의 보도 느낌, 그리고 제가 이야기 아파까지도, 그래서 정말 이거는 다다이즘이라고 많이 하는 현대 아트의 미술적인 것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내에 텍스트는 한국어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언어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파도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